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디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실제 코드를 가지고 디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점의 좌표를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점이라는 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x의 값과 y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로 하겠죠. 때문에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는요. x 값과 y 값을 저장할 변수를 xy라고 프라이빗 멤버로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로 선언된 x와 y 값을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가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생성자는 제가 두 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생성자는 원점으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값으로 x와 y 좌표 값을 설정해주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x와 y가 클래스 외부에서는 가져다 쓸 수 없는 프라이빗 멤버로 선언이 되어 있죠. 때문에 x의 값과 y의 값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x, y의 값을 리턴해주는 게터를 만들었는데요. get x는 x의 값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이고요. get y는 y의 값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x와 y의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값을 변경해주는 세터도 필요하게 된다 그랬죠. 즉 x와 y의 값을 설정해주는 set x와 set y를 만들었는데요. set x는 매개 변수 한 개를 전달받아서 x의 값을 설정하도록 해줬고요. set y는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값으로 y의 값을 설정해주는 이 메서드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좌표를 문자열 형태로 리턴해주는 getPoint라는 메서드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getPoint는 x와 y 좌표 값을 문자열 형태로 리턴해줄 수 있도록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해주는 getPoint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점의 좌표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지금부터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포인트라는 인스턴스를 하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클래스에 지금까지는 모든 변수들과 그리고 모든 메서드들이 이렇게 메모리에 다 할당이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디스를 배우고 나서는 인스턴스가 할당되는 것의 비밀을 아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라는 인스턴스를 딱 생성을 하시잖아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면 변수와 메서드가 모두 다 메모리에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인스턴스 생성 시 메모리에 잡히는 건 누구만 잡히냐? 인스턴스 베리어블, 즉 x, y만 이렇게 딱 메모리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이 베리어블만 잡히게 된 애를 누가 참조하게 되냐? P1이라는 참조형 변수가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변수와 메서드가 모두 다 잡힌다라고 알고 계셨죠? 하지만 실제 메모리는요, 인스턴스에는 뭐만 잡히게 돼요? 변수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들은 안 잡히는 걸까요? 안 잡힐 리는 없겠죠. 이 메서드는 인스턴스 내로 잡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어딘가에 별도의 공간에 따로 잡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성한 포인트라는 메서드 따로 이렇게 잡히고, 포인트 이렇게 잡히고요. getX도 메모리에 잡히고, 그리고 getI도 이렇게 잡히고요. 그리고 setX, setI, 그리고 마지막에 getPoint였나요? 이렇게 메서드들이 모두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 인스턴스형 변수로 메모리에 잡히는 건 누구다? 베리어블만 메모리에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그 내부적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마력을 메서드가 컨스트럭터가 여기 생성자라고 그랬죠. 생성자가 호출이,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인수를 전달하지 않으니 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메서드들이 인스턴스 안에 생성되는 줄 알았는데 인스턴스는 변수만 할당이 되고 메서드는 따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라는 이 메서드, 즉 이 생성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스턴스가 포인터를 사용 중인지, 즉 자신을 사용 중인지를 생성자를 사용 중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요.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요. 포인트에 this라는 참조형 변수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this라는 참조형 변수는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this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this라는 참조형 변수가 한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this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지금 이 생성자를 호출한 인스턴스가 누구였죠? P1이었죠. 그러면 이 P1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 this가 P1을 참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포인트라는 생성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스턴스가 이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메서드 안에는 내부적으로 this라는 참조형 변수가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생성자를 호출한 애가 누구였죠? 생성자를 호출한 애가 P1이었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이 참조형 변수는 누구를 참조하고 있냐? P1을 참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X와 Y라는 건 정확히 어떻게 쓰셔야지 정확한 의미냐면요. 그냥 X가 아니라 this가 참조하고 있는 X, this가 참조하고 있는 Y다라고 정확히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this는 쓰신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냥 X다라고 하면 this가 참조하고 있는 X를 말하게 되고요. 그냥 Y다라고 말하게 되면 this가 참조하고 있는 Y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XY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XY다라고 쓰신다는 건 정확히 뭐 누구예요? this가 참조하고 있는 X 그리고 this가 참조하고 있는 Y다라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강사님 우리는 this라는 애를 선언하지 않아도 이렇게 this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들게 되면 이 메서드 입장에서는 누가 참조 중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this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금 인스턴스를 한 개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메모리가 할당되는 건 누구만 할당이 된다고요? 변수만 할당이 된다고요. 즉 여기에서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는요. 여기에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건 X, Y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변수만 할당이 되고요.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을 때 이걸 누가 참조하고 있죠? P2가 참조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게 되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호출되는 게 누구죠? 생성자죠. 이때 매개 변수를 2개 전달을 하니까 이때 생성자는 누구를 호출하게 되냐면요. 바로 두 번째 유의를 호출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성자는 누구를 말하게 되냐면요. 바로 얘를 말하게 됩니다. 얘를 말하게 되죠. 두 번째 생성자 얘를 말하게 되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도 지금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P1이 지금 나를 호출했을까? P2가 나를 호출했을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즉, 메서드는요, 인스턴스마다 각각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도록 딱 한 개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된 것 같죠? 사실은 얘는 내부적으로요. 이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스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P2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 있던 디스라는 포인터가요. 이거 잠깐만요. 여기 안에 있던 디스라는 포인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디스라는 포인터가 참조하는 건 지금 P2가 호출을 했죠.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애가 누구죠? P2죠.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는 누구를 참조하게 되냐? P2를 참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X, Y라는 건 누구를 말하게 돼요? 디스가 참조하고 있는 X, 디스가 참조하고 있는 Y를 말하게 돼서 여기서 전달받은 이 3을 쏙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를 선언한 적 없어도요. 이 메서드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바로 이렇게 디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디스가 참조하고 있는 x에다가 언더바 x의 값을 주고 디스가 참조하고 있는 y에다가 언더바 y의 값을 준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서 전달받은 매개 변수로 x값 넣어주고 매개 변수로 y값 넣어줘서 참조하는 x에다가 참조하는 y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를 넘겨줬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2와 3을 넘겨줬었죠? 2와 3의 값을 받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와 3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요, 한 번 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번에 인스턴스는요, 제가 P3라고 생성을 해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와 그리고 33, 38이라는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를 여기에서 또 한 번 생성을 해줬네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때 메모리에 잡히는 건 누구만 잡힌다고요? 바로 요 변수, 베리어블만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변수만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 잡히는 건 누구만 잡힌다고요? 인스턴스 베리어블 x, y만 잡히고 얘를 누가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P3가 이렇게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호출되는 게 생성자죠. 인수 2개 보내니까 누가 두 번째 생성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성된 이 메서드 입장에서는 P1과 P2와 P3 중에 어떤 인스턴스가 이 메서드를 사용 중인지 알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뭐를 감추고 있다고요? 디스를 감추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누가 호출했죠? P3가 호출했죠. 그럼 디스가 참조하는 건 이번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이거 지워졌네요. 잠시만요. 바로 여기에서 디스가 참조하는 건 P3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디스가 참조하는 XY라는 건 누가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달받은 값으로 디스가 참조하는 값에 넣어주게 되니 이때 디스가 참조하는 값은 마이너스 12와 38이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38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는 디스가 가리키는 00 이렇게 들어갔을 테고 23, 마이너스 12, 38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P1.getPoint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호출되는 게 이 메서드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라는 건 P1 따로 있고 P2 따로 있고 P3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는 getPoint라는 메서드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이 getPoint라는 메서드 입장에서는 P1과 P2와 P3 중에서 누가 이 메서드를 사용 중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는
속 디스가 이렇게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들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현하면 내부적으로는 뭐가 자동으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가 자동으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인스턴스 베리어블만 메모리에 잡히고 메서드는 메모리에 딱 한 번만 잡히게 되니 모든 인스턴스가 이 메서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딱 메서드는 하나만 잡히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도로를 공유해서 다니는 것처럼 모든 인스턴스는 이 메서드를 공유해서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서드는 현재 누가 사용 중이야? 이것을 사용하는 인스턴스는 누구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는 누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이것은 누구입니다. 디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 입장에서는 지금 getPoint를 누가 호출했죠? P1이 호출했죠. 그럼 디스 입장에서는 지금 누굴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P1을 참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참조하게 되는 애가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있던 그쵸? 디스라는 애가요. 누구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P1을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X다, Y다 라고 하는 건 P1의 XY도 있고 P2의 XY도 있고 P3의 XY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XY는 현재 P1이 호출했기 때문에 P1의 XY가 되는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디스가 참조하고 있는 X와 디스가 참조하고 있는 Y의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정확히 써주실 수도 있는데요. 디스를 생략해도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X, Y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요. 얘가 호출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P2.getPoint, 그럼 P2가 getPoint를 이렇게 호출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getPoint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이 메서드를 사용 중이야 라는 걸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P1 호출했을 땐 P1이 디스였죠. 참조하는 게 P1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P2가 호출을 했죠. 그러면 여기 내부적으로 있던 디스는 누굴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내부적으로 있던 디스는 P2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디스가 가리키는 X, Y는 누가 되는 거예요? 2, 3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에다 P3를 한번 호출한다고 P3 값도 한번 보여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getPoint는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근데 getPoint를 호출한 애는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메서드를 호출한 인스턴스는 P3입니다. 라는 의미로 디스가 참조하는 건 누굴 참조하게 된다고요? 바로 P3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요. 얘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 디스가 가리키는 x, y는 얘가 마이너스 12, 38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봐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메서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컴파일러는 여기 안에다 누가 이 메서드를 사용 중인지 알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는 디스라는 참조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X라고 써도 디스가 참조하는 X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코딩을 하시려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dis.x라고 코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get Y도요. 얘도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 중인지를 알 수 있도록 디스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y라는 건 뭐를 말한다고요? dis.y를 말한다고요. 얘도 setx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메서드들을 누가 사용 중인지 알 수 있도록 얘는 내부적으로 뭐를 숨기고 있어요?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를 숨기고 있고 여기에서 타입이 포인트인 이유는 클래스가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이름을 타임이라고 줬다면 타임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여기 클래스 이름을 데이트라고 줬다면
데이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가 생기지만 지금 우리 클래스 이름이 포인트죠. 그러면 누굴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유는 바로 뭐예요? 메서드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디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은 그냥 x다라고 써도 디스가 참조하는 x를 말하게 되지만 정확히는 dis.x, 얘도 정확히는 dis.y라고 써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dis를 붙이지 않으시면 여기에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dis를 붙여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dis를 사용을 하면 디스가 참조하는 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디스가 참조하는 건 인스턴스, 디스가 참조하는 건 인스턴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코드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이름이 XY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달받는 매개 변수 이름도 XY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X다, 그냥 Y다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가장 가까운 변수가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즉, 인스턴스 베리어블과 매개 변수의 이름이 같게 되면 이때 말하는 x, y는 누굴 말하게 될까요? 매개 변수를 말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변수가 우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냥 x, y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XY는 이 매개 변수 XY를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전달받은 XY를 인스턴스 베리어블 XY에다 주고 싶죠.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항상 누가 참조하고 있죠? 디스가 참조하고 있죠. 이름이 충돌이 될 때 이를 구별하는 건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디스가 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이름도 XY예요. 매개 변수 이름도 XY예요.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가까운 변수가 우선하게 돼서 여기서 말하는 X는 요거 매개 변수. 여기서 말하는 y는 얘를 말하지만 dis.xy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xy를 말하기 때문에 두 변수가 충돌될 일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코딩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글로 정리를 해봐 드릴까요? 이름이 충돌되는 경우 가까운 변수가 우선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변수에 접근하시려면요. 디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를 이용을 하면 디스가 참조하는 건 참조하는 변수는 무조건 인스턴스 변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메서드들이 뭐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디스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텍스트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요. 생성 시 인스턴스 이거 그냥 영어로 쓸게. 인스턴스 베리어블만 메모리에 할당되는 거죠. 메서드는 인스턴스 생성 시 단 한 번만 할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인스턴스는 메서드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어떤 인스턴스가 메서드를 사용 중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메서드를 사용 중인 인스턴스는 누가 참조한다? 디스가 참조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개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지만 도로는 공유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메서드는 공유하고 인스턴스는 각각 변수는 할당이 됩니다. 이때 메서드 입장에서는 어떤 인스턴스가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사용 중인 메서드를 참조하는 게 바로 뭐다? 디스다. 그러니까 디스를 정리하면 디스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는 땡땡입니다. 라고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는 땡땡입니다. 라고 참조해 주는 게 바로 디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이게 디스가 있거나 없거나 별 필요 없는 코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디스는 반드시 꼭 이해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